자, 이분의 본인이 쓴 글이 있어가지고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에세이를 보면은 이 소정 변관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사람의 개성, 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아주 진솔하게 쓴 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40안짝에 끈 떨어진 일본제 가방 하나를 끼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7, 8년을 헤매 다녔다. 일본 사람들의 기승이 온유월 무더위처럼 처덕처덕 감기던 때라 나처럼 진득하지 못한 사람은 숨이 턱이 닿도록 살아내기가 힘겼던 무렵이었다. 나는 돈푼께나 가졌던 이용문이라는 귀족의 도움으로 이당 김은호와 함께 도쿄 미술학교에 유학을 했었다. 자, 이 김용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김은호의 후원자예요. 콜렉터인데 김은호를 후원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는데 김은호가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갈 친구 하나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변관식을 추천을 해가지고 도쿄 미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뭐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청강식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럭저럭 3년을 다니다 보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간드러진 분노름이 영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술만 먹고 돌아다니다가 건너와 버리고는 몇 년 만에 찾아든 곳이 금강산이었다. 내 사주에 역마살이 끼어서 그랬던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금강산 줄기가 함경도 안변 쪽으로 끼쳐간 설봉산의 서광사에다가 방 한 칸을 얻어두기만 하고는 며칠 밤을 연달아 자는 법이 없이 싸돌아다녔다. 저 사진이 설봉산에 있는 서광사입니다. 저기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금강산을 싸돌아다녔다는 거죠. 7, 8년 동안이나. 어디든 분만 놀려서 그림을 그릴 만한 곳이면 퍼질러 앉아 종이에 펴고 그렸다. 이렇게 넋을 빼앗긴 듯이 골골마다 헤매며 그림을 그리다가 절로 돌아오면 종이가 떨어지고 술도 먹고 싶어져서 절 아래에 있는 마을로 뛰듯이 내려가곤 했다. 한 번은 오정 때를 좀 넘어서, 정오겠죠, 정오. 12시 좀 넘어서 절을 내려가 마을로 갔다. 나 같은 유인이 아니고서는 그 시각에 술청에 앉았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 무슨 일인지 그 마을 공이가 와서 먼저 술을 먹고 있었다. 그 대낮에 누가 그렇게 자기 아니면 술 먹을 사람이 없을 텐데 거기 술 먹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그게 누군가 봤더니 공이라는 건 의사예요. 그 당시 의사. 전에 좀 신세를 몇 번 진 경험이 있는 그런 안면이 있는 그 의사가 술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먹게 되는데 얼마를 먹다가 바깥을 내다 보았더니 바로 주막 앞에 역에 기차가 와서 막 닫고 있었다. 오후 2점이면 떠나는 서울행 기차였다. 기적소리를 차량맞게 뽑아내는 기차를 보자 불현듯 서울에 가고 싶어졌다. 공우더러 다짜고짜로 나 서울 가게 차값 좀 꿔주소 했더니 두말 않고 얼마를 내주었다. 그 돈을 움켜쥐고 역으로 단걸음에 쫓아 들어가서 차표를 사들고 개찰구로 나갔다. 때마침 여건이 개찰구의 문을 걷어 잠그고 돌아 나오려는 참이었다. 술김에 나 좀 보내주소 하고 때를 써도 영 망부간에인데 기차는 엉거주춤 갈량으로 길을 쓰고 기적을 뽑아댔다. 나몰라라 싶어서 여건을 밀어 젖히고 나지막한 개찰구를 뛰어넘으려는데 누가 내 적삼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돌아보니 칼찬 순사였다. 할 일 없이 끌려 나오며 순사랑 몇 마디 실랑이를 하는 터에 기차는 그만 떠나가고 말았다. 차가 떠나버리자 그 일본 순사가 나를 서울 못 가라고 일부러 붙든 것처럼 생각이 되어 어찌나 괘씸하고 밉살스러운지 뒷덜미를 잡힌 채 발길로 아랫배를 걷어차버렸다.
순사는 생각지도 않은 발길질에 몹시 아프고 놀란 모양으로 얼떨결에 내 뒷덜미를 놓고 말았다. 배를 붙잡고 아쿠쿠 하고 고꾸라지던 순사가 이번에는 바짝 약이 오른 소리로 지독한 일본말 쌍소리를 하며 칼을 뽑으려고 했다. 나는 이 녀석 봐라 싶어서 칼로 가는 순사의 팔을 낚아채서 바짝 비틀고는 발길로 이리저리 마구 내질러서 꼼짝도 못하도록 곤죽을 만들어 버리고는 이번에는 내가 길바닥에 너부러진 순사 목덜미를 질질 끌고 주재소로 밀고 들어갔다. 주재소 사무실을 지키고 앉았던 순사 하나가 내가 끌고 들어가는 초주검이 된 순사를 보자 소장님 하고 벌벌 기더니 벼랑간에 내게 덤벼들었다. 나는 그 졸개 순사까지 흠씬 두들겨서 주재소 마당으로 내쫓아버렸다. 주재소 마당에는 마을 아이들이 먼저 모여들었고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하나둘 모여들었다. 나는 죽은 듯이 나자빠진 소장의 순사 모자를 벗겨서 발로 질끈질끈 밟아 뭉개고는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붙여 물었다. 술김에 일본 사람 미운 생각만 들어서 때려주긴 했지만 따져보면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한 주제에 차를 타겠다고 행패를 부린 내 쪽이 잘못이 있긴 했다. 어쨌거나 그 판에 꽁무니를 내뺄 수도 없었고 이를 치면 끝을 보고야 마는 내 고집이 고개를 쳐들기도 해서 그냥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일본 사람 두들겨 주는 재미도 쏠쏠했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어떤 뭔가 좀 사진을 좀 찾으려고 봤더니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일본 수사가 한국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학살하는 사진은 많은데 한국 사람이 일본 수사 패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사파를 찾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조금 더 있어요. 한 대 담배를 다 피우기도 전에 내 앞에 엎드려져 있던 소장 녀석이 빨딱 고개를 쳐들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앉은 의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몇 번쯤 육박전을 벌였는데 내가 자칫 방심한 탓으로 되려 소장에게 두 팔을 잡히고 말았다. 소장은 몹시 얻어맞아 기운이 없어선 탓도 있었지만 정신을 차린 뒤에도 나를 무찌를 기회를 엿보느라고 짐짓 죽은 듯이 너부러져 있었던 것 같았다. 소장은 어느 틈에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쥐고는 한 손으로 유치장 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소장이 열쇠 구멍을 찾고 있는 사이에 재빨리 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열쇠를 빼앗아 들고 한 발로 소장의 배를 디딘 채 유치장 문을 열었다. 하는 짓이 교활한 걸로 보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어디 맛 좀 보라는 듯이 소장을 유치장에 밀어 넣고 열쇠를 잠그어 버렸다. 이 조선 사람이 일본 순사를 유치장에 가둬 넣고 잠가버린 거예요. 그 한 차례 북새통을 치르고 나자 술이 깨려는지 머리가 몹시 아프고 졸렸다. 의자에 앉아서 얼마를 그렇게 끄덕끄덕 졸았는데 마침 나에게 찻싹을 꽂은 공의가 그 의사가 부랴부랴 주재소로 달려들어 왔다.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는 썩 들어서는 길로 날 본 척도 않고 유치장 앞으로 다가가서 대뜸 소장에게 호령을 해댔다. 당신이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따위 대접을 하느냐? 여태껏 이 마을에서 주재소 소장 노릇하면서도 서광사에 소정 화백이 와 계시다는 말도 못 들었느냐? 총독부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런 무례를 저지르고도 당신 목이 성을썩 씹느냐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죠. 공의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며 나무라자 그렇지 않아도 맞아서 퍼릇퍼릇한 소장 얼굴이 아예 사색이 되어버렸다. 참 순진한 일본 순사였다.
옆에서 공이의 꾸짖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니 오히려 내 낯이 뜨뜻해지고 얼마나 민망스럽든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나이 지긋한 사내가 아무리 미운 일본 순사기로서니 이렇게 분별 없는 짓을 하고 내게 따지는 말 같았다. 공인은 소장이 완전히 주눅이 들 때까지 얼음장을 놓아대더니 이번에는 내게로 와서 덥석 큰 절을 한 자리 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이 선생님을 몰라뵙고 이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저 용서하십시오 하며 비는 신용을 했다. 나의 어려운 처지를 그토록 능청스럽게 무마시켜주는 그의 지혜가 반갑고 고마워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유치장 열쇠를 내주고는 주재소를 나왔다. 그 길로 다시 주막에 돌아가서 얼마를 마셨는지 또 술 마신 거죠. 새벽에 깨어보니 주막 안방에 누워 있었다. 혼자려니 싶어서 눈을 뜨고 방 안을 들러본 즉 문 앞에 주재소 소장이 얼굴에 반창고를 잔뜩 붙여가지고 꿇어 앉고 있었다. 소장이 잘못을 빌려온 거예요. 소장의 그런 몰골을 보자 이내 웃음보가 터지려던 것을 가까스로 누르느라 혼이 났었다. 일본 사람들의 비는 꼴은 왜 또 그리 사나스러운지 나는 빌고 앉은 소장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고 있다가 대꾸도 않고 나와서는 석양사로 내빼버렸다. 재밌죠? 다음 얘기 하나 더 소개해 줄게요. 사광사 살림을 맡은 중이 가리지 않고 근처 숲의 나무를 베다 파는 것을 알고는 한바탕 싸움질을 하고 금강산을 내려와서 다시 때없이 술을 퍼마시며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때의 얘기다. 자, 이제 서광사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나오냐면 거기서 싸먹고 나온 거죠. 그 중이 그냥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다가 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했다가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이제 그 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또 이제 서울 거리를 이제 그 술 먹고 다니다가 이제 화가들의 모임을 간 거예요. 화가들이 모인다 하니까 명월가인지 어딘지에서 화가들이 모임이 있어서 나갔더니 명월관이 아니고 명월관의 그 부속 건물이 이 태화관이라는 데입니다. 태화관은 그 당시에 그 3.1운동 때 독립군들이 그 태화관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던 그런 장소거든요. 여기에 갔더니 제 딴에 그림께나 알아본다는 그 총독부 관리 하나가 끼어 앉아가지고 씨알 말이 없는 소리를 짓거리대고 있었다. 내 비윗장을 건드리는 일만 없으면 그림 얘기는 참아줄 작정으로 앉았는데 그 일본 사람 술버릇이 또 망난이었다. 기생을 데리고 노는 폼이 나나기 짝이 없기로 벼르고 있던 참에 그 유인이 꼭지까지 술이 오르는지 벼랑간 양복 바지를 벗어 던지고 내음마저 훌렁훌렁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술상을 타고 올라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입맛이 쓴 듯 슬슬 비켜가며 외면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총독부에서도 무슨 높직한 자리에 앉은 양반이었다지만 그때 내 눈에는 그 일본 사람 꼬락서니가 꼭 더위 먹은 숙회로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병거싱한테 걸렸으니 또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보죠. 나는 술을 마시다 말고 잠자코 그 일본 사람이 술상 맨 끝에 앉은 내 앞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름 낀 배를 축 늘어뜨린 꼴로 내 앞까지 엉금엉금 기어왔다. 나는 들고 있던 술잔을 그의 얼굴에 철썩 끼얹고는 다짜고짜 그 유인의 가운데 물건깨를 가운데 물건이 어딘지 아시죠? 가운데 물건깨를 잡아 채서 상 밑으로 냅다 꼬라 박아버렸다. 그 이윤이 죽는다고 기함을 하는 바람에 술자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나는 슬며시 주량장을 놓았던 걸로 기억된다. 그 일로 나는 얼마 동안 몸을 숨기며 다녔다.
그래도 별 탈 없이 그냥 저냥 무마된 걸로 봐서는 그놈이 사내구실을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자, 이 사건이 태화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좀 공식 석상에 이제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다녔죠. 그리고는 이제 그 금강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1937년 무렵인데. 그래서 한 7, 8년은 이제 금강산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